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꽃을 찾아온 시청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항상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 딱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네요. 이걸 전략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전략이라는 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체크하고 보고 확인하는 것들, 이게 예측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측은 과거의 스토리를 가지고 미래를 잣대를 보는 그런 기본적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주식시장의 전망 예측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초에 예측했던 상황들이 지금 딱딱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과거의 데이터,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역사적 배경과 흘러왔던 시간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의 현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측을 많이 하죠. 금년 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자체는 미국 시장이 떨어져도 우리나라 시장 올라갈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머니 무브라 그래요. 이제 주식이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의 이동 경로라 그래요. 그래서 돈은 한쪽으로 머금지 않고요,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특히 이제 작년에 미국 시장에 많이 쏠렸던 자금들이 미국의 이제 조정 관세에 대한 트럼프의 영향을 주면서 그 자금들이 이제 국내에도 이웃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체크해볼 때는 우리나라 시장은 작년보다는 훨씬 더 우호적이다. 그 업종은 탑픽은 반도체, 그다음 플랫폼, 그다음 유리기판 쪽, 그다음에 방산조선은 이제 주연이기보다는 조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종이고요. 중국과 부딪히는 업종들은 좀 더 힘든 그런 시세가 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철강화학 쪽은 좀 배제해 놓고요. 메인인 반도체 쪽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의 매기가 외국인의 집중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작년하고 똑같은 흐름을 유지돼요. 작년에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삼성전자 8만 원까지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7월 이후부터 이제 매도세가 되게 강했었죠. 이런 패턴의 흐름이 올해도 좀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이 묻어 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의 포지션 자체가 보유 비중이라고 하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가이드라인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중이 30%, 그다음 하단은 27%, 이 안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밴드를 만들어서 움직이는데요. 외국인의 비중은 27%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나라 시장을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반도체로 사 들어가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영향에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게 반도체 쪽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가장 많이 흐름이 좋았던 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였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어요. 그때 신고가가 나왔었죠. 2,500포인트까지 2017년에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이 반도체의 힘이었었어요. 그게 다시 2기 집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건 중국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나라에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업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간다면 올해는 돈 버는 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작년에 이제 손해 봤던 거를 올해는 좀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는 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코스닥의 변동성이 이제 되게 강하다는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건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 이제 코스닥에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의 투심의 악화, 그다음에 임상 실패에 대한 영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좀 묻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 주에 있을 정치적인 변수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더 짓누를 수 있고요. 그다음 공매도, 그다음에 또 코스닥 시장은 또 잘 봐야 될 거는 다음 주에 이제 감사 보고서 미제출 기업들이 좀 많이 생겨요. 그거는 이제 정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은 꼭 감사 보고서 공시 내용들을 꼭 확인하는 그런 게 이제 다음 주가 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손해가 많이 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목들을 열심히 스터디 상담할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377-0269-0279고요. 오늘 또 열심히 스터디 상담, 우리가 주식을 보는 눈, 종목을 이해하는 거, 예측하는 방법을 가지고 2시간 또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SFA 반도체요. 매수가 비중은요? 많이 높습니다. 얼마나 높죠? 6,250원이요. 이거 사진. 한투막 났어요. 그리고 많이 힘들으셨겠다, 그죠? 참. 주식 어렵죠, 어르신. 아니, 그게 네. 좋아가지고 따라 들어갔는데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네, 그래요?
지금이라도 버려야 되는지 네네. 네. 궁금해요. 아, 자, 다시 한번 매수가 비중 한 번만 다시 한번 말씀 주시죠. 6,250원이요. 혹시 좀 여유가 되세요? 여유는 현금 비중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아, 그래요? 이거 좀 더 살 수 있으세요? 아이, 이제 좋은 자리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주식을 이제 딱 사면 좋은 자리인데 우리 네. 시청자께서 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좀 예. 조금 이렇게 이제 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예. 레벨 단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살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예. 이제 가격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이 위치가 어디냐라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실적 이걸 보기에는 이 시가총액 조그만 종목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는 이런 소부장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되게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떨어지고 있는지 올라가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7월부터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포인트예요. 여기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요 구간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여기 구간. 여기 떨어졌던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가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17조까지 삼성전자를 강력하게 매도를 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빠진다는 거는 그 반도체의 소부장들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때요? 반도체 삼성전자가 앞으로 탁탁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최근에 보여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따라가요. 이제 그런 종목이고 그런 종목에서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은 이제 탄력이 좋아요.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개구리가 이제 멀리 뛰려면 이렇게 움츠리죠. 움츠리 있다가 딱 피잖아요. 그게 바로 이 자리예요. 지금 움츠리고 있다가 튀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좋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이제 올해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4월달, 5월달을 한번 레벨 단위 성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이 SF 반도체는 이제 실적도 괜찮고요. 그냥 주가가 떨어졌던 거에 대비해서 이제 올라갈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추가 매수하셔서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여기 보면 기관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죠. 여기 보면 기관, 금투 이쪽에서 많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단기간에 시세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것들은 단기 매매 이제 쭉 끌어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여유가 되신다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실적에 대한 베이스와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건 어떨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얼마까지나 갈 것 같아요? 5,500원이요. 5,500원이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여기까지는 금방 올라와요. 이제 조만간에 이제 3월 지나서 4월 달 되면 반도체 소부장들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가면 그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들은 같이 따라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정말 내가 이제 처음으로 이 주식을 산다 그러면 이 종목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안 하고 그냥 끌고 가도 돼요. 끌고 가도 돼요.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가랍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쭉. 이번에는 이번에 손해 보고 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시간을 주고 내가 수익을 얻어 나오리다라는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5,500원 되면 전화 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곤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다우 데이터예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11,680원이요. 이 최근에 사셨나요? 아니 16,800원이요. 16,800원. 누이죠 얻어가지고. 네, 이게 저번에 이제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종목이잖아요. 뭐 다우데이터, 뭐 서울 도시가스 막 이런 것들. 그때 사신 거예요? 예. 그때 전에 산 거예요. 그 전에 사셨어요? 예. 사신 이유가 있었어요? 이거 처음 해봤는데요. 이 자산주인데 이게 이제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사건의 이슈가 있으면서 막 급락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죠? 예. 지금 이제는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자산주라고 보면 돼요. 실적 베이스도 좋고
여러 가지 예.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키움증권 이렇게 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예. 이제 움직임이 시작이 됐어요. 예. 지금 최근에 이제 머리를 딱 들었죠. 예. 이제 밸류업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좀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가져가도 되지 않는 종목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좀 심심한 예. 종목이에요. 심심해요. 잘 움직임이 없어서 심심해요? 되게 예. 심심하지 않으세요, 이거? 종목이 변동성이 잘 없잖아요. 잘 모르니까 뭐 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좀 더 끌고 갈 수 있어요? 예, 그건 상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른 척 있어야 돼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예. 그냥 이제 두세요. 이게 우리 장동 속에서 둔다 그러잖아요. 예. 이거 두고 15,000원까지는 좀 갖고 갈 수 있어요? 예. 일단 15,000원까지는 이제 레벨 단위라 그래요. 요 예. 위에서 한 번 더 칠 수 있거든요. 15,000원 되면 그때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예. 혹시 추가 매수 할 수 있어요? 추가 매수 할 수 있어요. 그럼 추가 매수 좀만 할 수 있으세요? 예. 지금 요 자리는 나쁜 자리도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금투, 그다음 연기 기타 범위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예. 이런 종목들은 밸류업 쪽에 영향을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해서 15,000원까지는 끌고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그래요? 예. 예. 괜찮으니까 이제 15,000원대 판다 생각하고요.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잘 종목이세요? 모르겠습니다. 예, 저 롯데 웰푸드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1만 5천 원에 5%. 식품 관련주라 사셨어요? 네, 뭐 식품 관련 주가 뭐 최근에 뭐 투톱 전략 네. 너튜브에서 하는 거에서 뭐 네. 소비 관련된 섹터 관련된 것도 많이 말씀하셨고 많이 해가지고 말이죠. 네. 네, 그리고 뭐 회사 좀 그래도 좀 나름 좀 보면은 좀 네. 저 인도 시장이나 이런 데 좀 진출하려는 게 네. 좀 네. 그러면 미래가 좀 좋아 보인다고 판단해서 샀는데 네, 잘하셨어요. 보시기 어떤지 궁금해요. 네, 잘 사셨어요. 예. 이게 이제 우리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뭐 어느 사람은 뭐 실적 기본적 분석이라 그래요. 이 회사의 재무적인 분석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 해서 이 차트 빨강봉, 파랑봉을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 플랜을 짜가지고 주식을 하는 사람이 계시거든요. 그럼 네. 이게 세 가지 조건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아까 얘기하신 게 이제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요. 이제 앞으로 소비가 좋아지면 식품 관련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다음 관세 영향이 덜 받는 게 소비 섹터다. 그 중에서 먹는 거는 수출이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수 소비 증작이 되면 이런 종목이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사는 게 이제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요. 우리 시청자님이 하신 거. 예.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제 스토리텔링에서 내가 생각했던 그 주식을 샀는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 스토리텔링이 맞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맞은 거겠죠. 그죠? 네네.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이거 내가 스토리 전략을 짜는 게 맞았어.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 언제 팔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주식이라는 거는 수익을 내고 나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얼마에 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분석해야 돼요. 저는 그 13만 원에서 14만 원이 1차적으로 지금 이제 12만 원 돌파했으니까 네네. 그쯤을 좀 한 번 더 보고 거기 돌파한다면 이제 15만 원 이상? 맞아요. 잘 보시네요. 예.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를 우리 시청자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비중이라는 거잖아요. 네. 내 생각이 맞았잖아요. 그죠? 네. 내가 생각했던 툴 자체가 맞아서 주가가 올라갔으면 비중이 5%잖아요. 네.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5%는 좀 비중이 작은 것 같아서 그럼 또 이제 늘리는 거예요. 예, 더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면 이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네.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들 행동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생각만 하다 끝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무조건 내 생각이 내가 정해지면 행동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이게 틀려도 괜찮잖아요. 못하는 것보다 네. 낫잖아요. 그랬듯이 내가 지금 짠 게 맞다 생각하면 내가 또 공격적으로도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워요. 네네. 그죠? 근데 이제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예. 틀리더라도 틀리면 내가 뭐가 틀렸냐라는 것도 가치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어. 그러면 내가 좀 비중을 늘려보겠어라고 해서 이제 늘려보세요. 알겠죠?
네네. 그 스토릭을 짠 가격까지 딱 오잖아요. 그럼 이게 네.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 시청자님께 매매 기법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이거를 만들어놔서 똑같은 플레이를 가지고 다른 종목을 접목시키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태푸드 웨어 같은 경우는 좋아요. 식품 관련주는 농심, 오뚜기 제가 말씀 많이 드려요. 최근에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네. CJ, 제일야당 이런 것들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게 서비스 섹터고 그다음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 관련주는 상반기에 좀 잘 봐야 되는 업종과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5만 원까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라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카페 24, 매수가 비중은요? 57,000원에 30%. 아, 높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 57,000원에. 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차트 보고 샀거든요. 차트를 공부 안 하시죠? 예, 아니, 저 며칠 전에 6만 500원에 팔고, 네. 5만 5천원에 사가 6만 500원에 팔고, 네. 내려오길래 저 5만 8천원을 지키는 줄 알았어요. 아, 이게 우리가 이제 예. 볼 때 이제 윗분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 흔히 쉽게 얘기하면 거래가 잡혔고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가 켜서 움직일 수 네.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위쪽에서 분산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세를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밑에 위에서 이제 물량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흔히를 캐치를 못해요. 일반적인 분들은. 근데 이제 프로 트레이더들은 이런 자리 안 사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윗분산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7부 능선 자리에서 슈팅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가가 고점일 때 한 번 더 슈팅 나오는 자리가 있고요. 주가가 한번 하락을 할 때 한 번 쇼티직 깊게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두 네. 가지 조건이에요. 그 하이 때는 이 주가가 고점에서 한번 7부 능선이 쫙 뻗는다. 이거는 분산이에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얘가 이 종목이 뭐 이슈가 있었죠. 동영상 뭐 네. 스트림의 광고 때문에 유튜브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실적 베이스가 좋아서 얘가 한번 슈팅 갭 떠가지고 강하게 움직인 날 있죠. 여기요. 네네. 여기가 이제 끝자리예요. 근데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7부 능선짜리에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윗분산이라 그래요. 이거 분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종목은. 우리한테 보는 거는 좀 짧게 단봉이 있어서 이게 흐름을 잡고 있구나라고 하잖아요. 야,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밑에 이제 거래량을 보고 거래량은 이제 숨김이 윗분산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등 들어올 때 안 팔면 밑으로 많이 밀릴 거예요. 그러면 얼마까지 갈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한 번은 더 들어와요. 그때 못 팔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네. 밑으로 많이 밀려요. 이제 조정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조정이 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거래가 되게 중요하지만 이 거래를 늘러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거래는 이제 죽은 거래라고 하거든요. 고점에서 거래를 죽이고 고점에서 이제 슈팅이라 그래요. 거래가 빡 이렇게 올라와서 갭 떠 갖고 여기에 강하게 올라온 날 있죠. 이때가 되게 위험한 자리예요. 여기서는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흘러 내려와요. 이게 이제 윗분산이라고 해요. 분산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면 이 고점에서 얼마까지 빠지냐 이게 보면 한 30-40% 조정이 깊게 들어와요.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 못 파잖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왔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등 시 종목을 교체하지 않으면 좀 힘들 거예요. 얼마까지 반등 갈까요? 얘는 이제 중간이라 그래요. 이거 봉 3개 나왔죠. 음봉 3개. 월요일날 네네.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그 57,000원 단위예요. 우리 시청자님이 사시는 가격. 그 가격. 거기는 팔고 나와야 돼요. 이거 월요일날 잠든 이거 시간에 봤어요? 시간에 저 200원인가 400원인가 밀렸던데. 밀렸죠. 예. 왜 그러냐면 네. 이 종목은 여기 캔들장에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잡지 않는 캔들이기 때문에 네. 월요일날 화요일날 한 번 더 이렇게 반등이 딱 들어올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세요. 그다음에 이 주가 이렇게 봐봐요. 여기 보면 머리가 몇 개예요. 여기 봉이 하나, 둘, 3개, 4개, 5개. 그죠? 네. 꼭지가 여기 5개 아니에요. 여기 하나 첫 번째 그죠? 여기 두 네. 번째,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여기 뭐예요? 5번째. 5개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죠? 여기 네. 고점 이렇게 5개. 여기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영혼까지 짠 가격이에요.
원래 파동이 이제 5파동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게 이제 얼리어트 파동 이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 사람의 심리를 끝자리를 잡는 게 얼리어트가 만든 5파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상승의 끝자리는 맥스 0원까지 짠 가격이 5파동이거든요. 근데 얘는 네네. 하나, 둘, 셋, 넷, 5개 마지막까지 슈팅을 냈기 때문에 여기서 네. 쏘아 올리기는 되게 버거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조정이 깊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팔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 많이 볼 거니까 반등 들어오면 빨리 종목 교체하세요. 알겠죠? 그게 좀 나을 것 예.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용국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클리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1,000원에 20%입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화장품 저 관련주요? 카달력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네. 샀어요. 그래요? 그럼 잘 샀어요? 못 샀어요? 몰라 제가 보기에는 잘 산 것 같은데. 잘 샀어요. 그냥 잘 사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에 편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부딪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편을 만드는 게 좋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일본하고 편 잡기는 어렵고 우리한테 편 잡기가 좋아요. 그래서 한한령에 대한 문화 교류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엔터 쪽이에요. 엔터 쪽은 뭐 여러 가지 있죠. 영화, 그다음에 문화 교류 이게 이제 가장 들고 화장품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게 이제 4, 5월 달에 저는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끌고 가야죠. 어디까지 끌고 갈 건지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어디까지 끌고 갈 거지? 한 갈 거죠. 25,000원 정도 오시면 오는데. 잘 보시네요. 저한테 네. 왜 전화하셨어요? 잘 하시는데. 아니 왜 전화? 아니, 잘. 제가 잘 샀나 안 샀나 하고 확인해 보려고요. 아니 뭐 잘 샀어요. 전문가님은 저 주식에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다 똑같죠. 주식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다만 예측을 하냐 못하냐 이거지 전문가라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많이 틀려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사진 자리를 보면 그래도 주식을 좀 하시는 분이다. 오래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가격대는 예. 살짝 밀려도 한번 추라이할 수 있는 N자 파동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 이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 사야겠다 생각하고 사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예.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주식은 무조건 이제 중요한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추세라 그래요. 네. 얘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냐, 옆으로 횡보하는 추세냐, 하락하는 추세냐. 이 방향을 잡으면 주가는 계속 이 방향으로 가요. 하락이 오잖아요. 계속 하락하고요. 횡보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횡보해요. 횡보의 끝자리는 거의 다 보면 3개월, 6개월 들어가거든요. 6개월 정도면 이제 반등이 들어와요. 그때 이제 거래가 실렸냐 봤을 때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최근에요. 네. 이게 돈이라 그래요. 바닥에 이제 거래가 없다 갑자기 거래가 들어온 거는 누군가가 세게 산 거예요. 그건 뭐냐? 아까 얘기했던 모멘텀 어떤 게 돈이 들어오게 만들었을까라는 건 생각해 보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중국과의 관계, 네. 문화 교류, 한한령 해제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이제 언제 팔 거냐고 했을 때는 이제 부딪히는 가격이 있어요. 이제 그걸 마디 비율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쳐볼게요. 저기 옆으로 선들이 이렇게 TV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선들이 네. 있어요. 여기 하나, 그다음에 여기 하나 이렇게 선들이 있어요. 이렇게 딱딱 예, 이렇게 있죠. 예. 여기 이렇게 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 이게 이제 가로 차트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하시는 분들은 가로 차트를 써요라고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심리 구간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라운드 피겨값이라고 하는데 이 밴드에서 움직여요. 여기 보면 5,000원 단위로 25,000원 세로줄, 3만 원에 세로줄, 3만 5천 원에 세로줄, 그다음에 4만 원에 세로줄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 봐봐요. 이 밴드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 밴드, 그죠? 이 밴드에서 움직이죠. 그다음에 네. 여기 밴드, 그다음에 여기 밴드, 예. 그죠? 이 밴드에서 움직이죠. 요 밑에, 예. 그다음 예. 또 요 밴드예요. 그러니까 이 주가라는 건 이 라운드 피겨값에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잡고 있는 자리는 다음 목표가를 25,000원 보는 게 맞아요. 이게 밴드예요. 그러니까 네. 이 선생님이 보시는 가격이 밴드 가격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마디 비율이라 그래요. 이 마디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마디가 딱 맞는 마디예요. 그래서 여기서 욕심 부린 사람은 막 3만 원 가격이 싸니까 야 이거 3만 원까지 가져갈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첫 마디가 요 라운드 피겨값인 25,000원까지는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종목은 시가총액을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얼마냐? 3,700억이에요.
3천억 이상, 5천억 이상 되는 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나 연기금에 들어오는 거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기관이면 유관율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기관 들어오죠. 그다음 또 하나 네. 뭐 들어와? 연기금. 네. 이제 10만 주의 비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코스닥 종목이 이제 이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 메이저의 수급이라 그래요. 메이저 수급들은 이제 신호를 줘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10만 주의 비법이라 그래요. 한이들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그 코스닥이나 그다음에 시가총액 적은 종목들이 10만 주가 들어올 때 시그널이 나와요. 거의 10만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올 때가 많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13만 주, 11만 주가 매수가 들어왔고 요 나이. 네. 그 전에는 네네. 이제 10만 주를 산 경우에 없어요. 봐봐요, 그죠? 10만 주에 네. 매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얘들이 10만 주가 딱 찍혔거든요. 이건 뭐냐? 네.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기관들이 이제 스몰캡 종목 10만 주 산다 그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만간에 이제 시세가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요. 그걸 네. 그걸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 10만 주의 비법을 보고 우리가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2만 5천 원까지는 로멀하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25,000원 뚫고 나가면 3만 원까지 붙으세요? 예, 그때 당연하죠. 예. 그때는 네. 우리가 딱 지켜보고 있다가 2만 네. 5천 원에 한 번에 뚫을 때가 있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뚫을 때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파동은 근데 3만 원 넘기 어려울 거예요. 네. 제가 보는 관점이 이제 허리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중간가. 그래서 네네. 2만 5천 원 한 번에 넘어가면 이게 3만 원짜리 갖고요. 2만 5천 원 버겁잖아. 그럼 다 팔고 나오면 돼요. 네, 네, 네. 네, 그렇게 한번 대응해서 꼭 수익 내시기 네.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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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하나 시스템 매수가 비중은요? 38,300원 15%.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주도주가 방산하고 조선이잖아요. 그래서 사셨어요? 그리고 연초 대비 다른 주식들도 다 더블 이상, 100% 이상 다 올라가서 네. 당연히 연초 대비 하나 시스템도 100% 이상 찍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네. 고점에서 네. 팔려고 했는데 못 네. 팔았어요. 그리고 이거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같이 그 하나 시스템도 갑자기 떨어진 거거든요. 네. 아주 여기 이제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시죠? 그리고 네. 어제도 보니까 네. 라인메탈이 우리나라 방산주가 독일 그 방산주나 유럽 방산주 차트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도 보니까 라인메탈은 그 추세를 다시 올려놓더라고요. 이제 기대감이 이 종목에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으신데, 그죠? 그렇죠. 그리고 왜 이번에 그렇게 하나 저는 이렇게 이제 지금 선생님은 이제 좋은 것만 얘기하시잖아요, 저한테. 그렇죠. 나쁜 거 얘기 안 하시죠? 지금 여기까지 나쁜 건 안 보이시잖아요. 왜 그렇죠. 그러냐면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심리가 그래요. 내가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곳에는 나쁜 걸 찾으려고 보지 않아요.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죠. 이게 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종목을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려 그러잖아요. 근데 제 눈에는 안 그렇죠. 좋아 보여요. 그렇죠. 선생님께서는 나는 객관적으로 제가 이 주식 갖고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 주식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 주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은 이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기대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좋은 것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을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가 배터리 2차 전지 이제 개인들 되게 힘들어하죠. 그렇죠. 그때 한참 올라갈 때 주도주의 성격을 가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배터리가 없으면 2차 전지가 없으면 되게 소외됐다고 생각하고 야 여기선 정말 많은 모멘텀을 많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그 주식을 되게 많이 샀죠. 지금 방산주처럼 그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배터리 2차 전지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게 그냥 여기서 어쨌든- 상담을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제 종목교 제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마이스캠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 비싸게 샀나봐요. 25,000원에 샀는데 20%. 비싸게 산 건 아니고요. 위치가 안 좋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쫓아가갖고
갖고 그래요. 아이고. 아니, 그래요? 버릇이 되어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이제 바꾸려고 해도 되게 안 되죠. 어렵네요. 예, 진짜. 어렵죠. 그러면 그냥 두는 게 나아요. 이제 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두어서 수익 내고 나오면 돼요. 아, 그래요? 이것도 이제 떨어진다고 뭐 손절해서 다른 거 사지 말라는 얘기고요. YC캠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 볼 때나 그다음 모멘텀으로 봤을 때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요. 얼마까지 그거 팔래요? 예. 얼마?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어떤 종목이고 이 종목의 회사는 어떤 건지 좀 아세요? 유리기판이라고 해서 네. 그걸 샀는데요. 네, 한 네. 번 먹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또 거기서 들어갔어요. 예, 그러셨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테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 유리기판 테마는 이제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변동성이 세요. 그래서 유리기판을 보려면 좀 안정적인 대기업이 있어요. 뭐 삼성전기나 LG노텍이나 SKC 이쪽이 아. 메인이에요. 얘들 이제 예. 대형주고,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은 이제 코스닥의 이제 테마주라 그래요. YC캠, 필옵틱스,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캠트로닉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분류가 돼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종목은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막 강하게 움직이다가 밑으로 쭉 빠지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타점을 잡아서 잘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타점 잡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예. 이 종목은 매일같이 아침에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장이. 그러면 얼마에다 걸어놓을까요? 28,000원 매일같이 걸어놓으세요, 그냥. 아, 오늘 안 28,000. 팔려도 내일 28,000원 예. 걸어놓고 또 안 팔려도 또 내일 아침에 28,000원 걸어놓고 그렇게 매매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걸어놓으려고 그래. 네, 28,000원에 매일 걸어놓고 있다면 한 번 팔릴 거예요. 예.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또 떨어지면 예. 또 사지 마세요. 알겠죠?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예, 내가 안 유리기판을 할게요. 살 거다 그러면 이런 거보다는 이게 대형주로 사는 게 나아요. 삼성전기나 LG노텍이나 SKC를 사는 게 나아요. 그리고 두면 올라가요. 근데 얘네는 아래 위로 변동성이 세다 보니 시청자님께서 감당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죠? 예. 빠질 때만 하루에 뭐 9%도 빠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2만 원 다음부터 밑으로 가까면서 죽겠어요. 지금. 밑으로 안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더라도 그래요? 금방 올라와요. 네네. 28,000원까지 매일같이 걸어놓으면 돼요. 매도 걸어놓으세요. 예, 선생님하고 전화하기 힘드네요. 전화 선생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승리하시기 예,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강연회가 있죠. 네, 강연회 안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은 광명에 가고요. 내일은 이제 청주에 가요. 최근에 이제 강연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올해의 전략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의지하고 싶은 심리적인 그런 마음들이 되게 강하세요. 어렵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뭐 주식이 떨어져서 어려운 것보다 주식의 심리에 대한 괴로움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멘탈 코칭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식을 이해하는 방법들이 이제 심리적인 영향과 이 심리적인 영향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변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연에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시간 되신 분들은 시간과 장소 잘 보시고요. 많이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저희 전략 올해는 이제 스트롱바이라고 연초에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올해 키워드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플랫폼, 유리기판, 그다음에 이제 금은 한 4년 전부터 방송에 나와서 매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금 가격과 그다음에 올해는 자산의 배분 중국 ETF나 펀드 쪽을 우리가 잘 보자. 베트남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는 이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대감이 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특히 중국은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관세 영향이 이제 내수 부양으로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 지원 센스가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많이 일어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요. 미국에서 이제 머니무브라 그래요. 그 자금들이 우리나라와 신흥국 쪽으로 올해는 많이 이제 변화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공격적으로 엉덩이 무겁게 매매를 하는 게 맞고요. 코탁 잔매매보다는 굵직한 매매라 그래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을 잡고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면 올해는 작년보다는 정말 월등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작년에 마음고생했던 거를 올해 다 만회한다라고 생각해서 주식시장을 깊게 또 포인트를 잡고 투자를 하는 걸 저는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LS 일렉트릭 매수가 비중은요? 22만 3천원에 15%입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이걸 매수하고 네. 조금 내려갔다 싶어서 매수를 했는데 네. 계속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손절을 해야 하나, 그러면 계속 끌고 가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 전화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 LS 일렉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선 인프라 쪽에 이슈가 되면서 네. 주가의 주도주의 성격을 가져갔었어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걸 우리가 볼 때는 위치라 그래요. 위치가 네.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네. 똑같은 가격이라면 이 마우스가 요 마우스에 보이죠? 요게 이제 네. 이게 1,000원짜리인데 이걸 이쪽에서 이제 수요 공급단이라 그래요. 이 1,000원짜리가 갑자기 인기가 많아서 2,000원 됐어요. 그럼 네. 살 거예요? 사지 않을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안 살 거죠. 네.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5만 원짜리가 3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살 거예요, 안 살 네. 거예요? 안 살 거예요. 근데 사셨잖아요. 아니 조금 저쯤이다 싶어서 그쵸? 또 이게 또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예, 우리 마우스는 안 살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주가는 사잖아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죠? 좀 헷갈리시죠? 내가 왜 네. 그럴까? 그죠?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이 주식은 이제 심리라 그래요. 네네. 자꾸 올라가는 주식을 보면 떨어지게 되면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단면적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전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봐봐.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위치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월봉 봐도 되고요. 이게 월봉이고요. 여기 봐봐요. 자, 여기가 쌀 때는 얼마였냐면 5만 원이었거든.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네. 여기 5만 원 1번, 여기 5만 원. 그래 2번. 좋아. 3번. 선생님 몇 번이에요? 3번 아니에요? 네, 1번, 맞습니다. 2번, 네. 3번. 네.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수익을 지겠지만 위에서 사는 사람은 불안한 자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높게 샀잖아요. 그러면 네네. 높게 산 거 안 사면 되는데 사시잖아요. 그리고 떨어지는 시그널이라 그래요. 우리가 네. 이제 내리막길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잖아요. 네네. 그 산 꼭대기에서 정상에 와서 이제 하산하려 그래. 그럼 내리막길이 있을까 오르막길, 내리막길 있죠. 요게 네. 이제 시그널이라 그래요. 이제 시그널이 나왔는데 이제 나 이제 내려갈 거예요라고 얘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우리가 샀으니까 어때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 안 사면 되잖아요. 사고 나면 후회해요. 사기 전에 우리가 판단을 안 해요. 왜 그러면 네, 주가가 그건- 날아갈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내가 오늘 네. 안 사면 내일 올라가서 나 못 살 거야 이런 심리적 압박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는 거예요. 사면 이제 어떻게 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려 그래요. 왜 떨어지니까 또 올라가면 객관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워 주식이. 그죠? 그러면 이거를 네. 손절을 하는 게 맞나요? 아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죠. 이제 이걸 손절하는 게 맞나? 아니면 올라가는 게 맞냐?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시장이 뭐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기도 헷갈리고. 그죠? 헷갈리죠. 그럼 딱 봐야 돼. 네.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커요, 작아요? 시가총이 크죠? 예, 5조, 네, 8조 크죠. 예, 그럼 예. 시장이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을 받죠. 그죠? 근데 시장은 지금 바닥에서 2,400에서 2,500, 2,600까지 올라왔죠. 2,650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럼 예. 바닥에서 많이 올랐어요, 안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 종목은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떨어졌을 때 작년 10월, 11월, 12월 떨어졌을 때 얘는 올라갔죠.
네. 그러면 얘는 시장이 빠진 애도 올라갔고 지금 시장이 올라가니까 얘는 떨어지잖아요. 예, 맞아요. 그럼 시장이 빠지면 얘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그렇죠. 시장이 빠져 얘 올라가요. 반등이 들어와요. 그 포인트 기다렸다가 매수대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때 잘 팔고 나오시면 돼요. 올라가긴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요. 예, 한 번 더 올라가요. 아, 네, 왜 그래? 이거 딱 감사합니다. 중간값이에요. 그때 꼭 팔아야 돼요. 그거 안 팔면 밑으로 예. 또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들은 우리나라 네. 시장은 조그맣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가 네. 많이 올라간 아까 방산, 조선 있잖아요. 예, 네. 그거 공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4월부터 이제 3월 30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 이제 네. 공매도 칠 때는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걸 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많이 떨어지는 게 치는 게 나을까요? 많이 올라간 걸 공매도 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주가를 먼저 갖다 썼기 때문에 이 종목 5만 원에서 30만 원 6배 올랐거든요. 예. 공매도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탕 치고 올라올 때 그때 팔고 나오세요. 알겠죠? 그러면 제 매수가까지는 올라오겠습니까? 올라올 수 있어요. 아, 높지 그러면 않기 그것도- 때문에 예, 저도 매일 걸어놔야 되겠다. 그죠? 걸어 놓으세요. 그냥 걸어 놓고 그러니까 네. 22만 원? 22만 3천 원입니다. 예, 22만 원이고 22만 원. 22만 원을 걸어놓을까요? 예, 이렇게 팔고 얼른 예. 나와버리게요. 예. 아, 네, 그리고 이거 더 감사합니다. 물 타거나 더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아, 네, 그렇죠. 그건 당연히 안 할 거예요. 하지 마세요. 네. 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에너토크. 매수가 비중은요? 8,800원에 10%. 잠깐 봐드릴게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좀 원전 쪽이라? 네, 오래됐는데 네. 이게 그냥 계속 들고 있었어요. 올라올 줄 알고. 근데 네. 이거를 좀 올라오면 정리를 해야 되는지 물을 타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추가 매수라고 하잖아요. 네. 추가 매수 할 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시가총액을 봐요. 네. 시가총액이 작다는 건 뭐예요? 시가총액이 500억짜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은 뭐 기업의 펀드멘탈 안 맞아요. 재무적인 분석 안 맞아요. 조그만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뭘 보냐면 테마로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테마주라 그래요. 테마주는 실적 같은 거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우리가 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움직이는 거는 원전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여요. 원전의 이슈가 사라지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여기 보면 이제 분봉을 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이렇게 봐봐요. 이게 분봉이거든. 흐름을 봐봐요.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 저 뭔가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딱 네, 지저분하죠. 이렇게 보면 1분봉이거든. 이거 봐봐요. 정신이 없죠. 이렇게 뭔가 막 흐름이 막 뭔가가 이상하죠. 그죠? 네네. 이거 한번 볼까요? 보통 종목들은 이게 얘는 이제 어떻게 깨끗하죠. 봉이. 깨끗하지 네. 않아요? 이렇게 1분봉이에요. 네, 똑같이. 근데 아까 우리 지금 시청자 사신 에너토크를 보면 어때요? 지저분하죠. 뭔가. 뭐 지저분한 봉이 이쁘지 않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막 흐러지고 네. 막 이러죠. 그림이. 이거 네. 거래가 없어서 그래. 거래가. 그래서 이제 주식을 살 때는 이런 코스닥 종목 살 때는 무조건 이 1분봉을 켜놓고 이렇게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저분한 종목 사면 안 돼. 힘들어요. 네.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아예 이 종목은 아예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이해됐죠? 네. 그러면 이제 팔아야 되냐, 더 사야 되냐, 더 사면 안 되고요. 한 번은 더 레벨업이 돼요. 이게 감사 보고서 제출된다요? 이 회사? 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죠? 네. 그나마 맞아요. 다행이에요. 예. 이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감사 보고서 안 된 종목들 엄청 많거든요. 네. 그거 정지돼요. 근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번에 근데 잘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지 말고 그냥 두세요. 네. 체코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SMR에 대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은 있을 거니까 한 번 빵 친다 그러면 팔면 돼요. 그때 매수 거면 무조건 파세요. 한 번은 올 거예요. 8,800원 밑에로 걸어놓는 게 낫겠죠? 지금은 아직 없고요. 여기 보면 아, 네. 언제 이렇게 보냐면 여기 보면 빨간 기둥들 이렇게 보이죠. 이거 이렇게 네네. 기둥, 이 거래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때요? 거래가 없죠. 네. 지금 걸어놔도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이제 걸어놓으면 되냐? 6,5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좀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네. 6,500원 위에 올라 그러면 8,800원에서 매일 걸어놓으세요. 그러면 한번 팔릴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 종목 사지 감사합니다. 마세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힘들어요. 이제 내가 SMR 원전을 좋아한다고 하면 그냥 대장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산 에러빌리티가 우리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 제일 좋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말의 오히려 변동성 막 마음 졸이면서 살아야 되지 않으세요? 맞아요. 진짜 마음 졸이잖아. 막 한 번 갔다가 막 밑에까지 뭐 4천원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잘 팔면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을 잡는 게 우리 건강에 좋아요. 네. 정치적 건강에 너무 좋아요. 이런 종목은 감사합니다. 건강에 해쳐요. 심리적으로 피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번에 6,500원 넘어가면 8,000원에 판다, 내 매수가에 판다 생각하고 매일 걸어놓고 다음부터 이런 종목 사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1분 마지막 상담일 것 같네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솔트룩스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비중은 10%고 매수가는 38,000원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TV 보고 사셨죠? TV에서 추천해줬죠? 그렇죠. 아니 아. 그냥 뭐 추천한 걸 떠나서 계속 네. 올라가길래 샀더니 네. 사고 네. 계속 내리막길 너무 많이 내려가네요. 아, 그래. 이런 종목이에요. AI 쪽으로 이제 엮여서 이제 AI 이슈가 나오면 움직이는 종목.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실적보다는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 아래위로 움직이는 폭이 되게 커요. 진폭이고.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은 좀 좋지 않은 가격이에요. 그렇죠. 네. 내가 이거 너무 보면 좀 예. 높은 가격에 샀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렇게 이제 지나고 보면 내가 이 가격 왜 샀지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복이 돼야 돼요.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가격 먼저 보고 그다음에 사게 되는데 주식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막 사버려요. 좋다고 하면 막 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정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내가 이제 주식을 볼 때가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테마주라 그래요. 그래서 AI 관련 테마가 움직일 때 움직여요. 특히 이런 종목은 엔비디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미국의 엔비디아에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AI 관련주는 다 조정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이 가격 자체가 좋지 않잖아요. 조정이 좀 깊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AI 관련주도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가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거든요. 네, 회복할 수 있는데 견디기가 어려워 이런 종목은. 왜 그러냐면 그렇죠. 한번 빠질 때 막 6%, 7%막 금방 빠져버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살 때는 근데 이제 조정의 깊이라 그러는데 요즘은 코스닥 종목의 조정의 깊이를 평균을 내보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데이터로 돌려보면 예전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전에는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한 30%의 마무리가 됐어요. 코스닥의 모든 종목은 30%의 조정을 줬었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조정을 깊게 들어오냐면 거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조정 50% 빠져요. 고점 대비 50%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기까지는 이제 조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추가 매수해도 안 되겠네요, 그죠? 추가 매수는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안 돼. 아까 지금 불안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이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샀을 때 주가가 빠졌을 때 내가 불안하지 않아라고 하는 건데 이 금액이 적정하게 들어간 건데 주가가 빠지잖아, 막 불안하잖아. 그럼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더 사면 안 돼, 못 견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밀렸다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상반기까지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돼.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이 종목. 2만 원까지는 터치할 수 있어요. 예, 조만간 터치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금방 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좀 더 갖고 있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 물 타면 안 돼요.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이거 좀 더 흘러내리게 두고 있다가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올 때 그때 정리하면 돼요. 조만간에 반등 들어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한 번 더 밀린다고 해도 너무 이거 큰일 났다라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조정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가져가면 돼요. 한 번은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손해 보면서 팔 필요는 없고요. 한 번 좀 밀릴 때까지. 네? 네. 매수가까지는 그럼 오를 수 있어요. 와요. 네. 근데 시간 좀 걸려요. 네. 한 번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우리가 좀 견뎌야 돼요. 2만 원까지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2만 원까지 주더라도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반등을 노리는 게 낫고요. 근데 이거를 뭐 손절하고 다른 거 사도 또 손해 보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혹시 손해를 잦은 매매라 그러거든요. 잔매매하면 안 돼요. 요즘은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래요. 3만 원 팔 수 있으니까 조금만 한 번 더 밀리더라도 견디시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네요. 10분 후에 여러분 또 찾아뵐 거니까요. 채널 고정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